때 이제 이런 거 9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책자 중에서 지분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 책자 중에서는 대출은 13번, 인도 명령은 15번. 지분은 어디 앞에 지분이 갔나? 지분은 38번. 이런 거 사면 됩니다. 사 보시면 마음 도움 될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내 종잣돈이 10배가 되면 좋을까 나쁠까? 자, 1000만 원인데 1억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53분이니까 10분 쉬고 03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교재 봅니다. 지금 10번입니다. 10번. 내 종잣돈이 10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유튜브 와서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강의할 때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예로 2억인데 2천만인데 2억으로 이런 겁니다. 2012에 1022 하나. 자, 요 보시면은 어령의 주택입니다. 주택. 어령군 정곡면의 주택인데 땅은 크죠. 260평에 건물이 71평. 이래가지고 이 건물입니다. 자, 집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겨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이 얼마나 크면은, 감정이 한 5억쯤 됩니다. 이런 거를 신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저기 삼성의 임원택이라고, 이걸 지으려고 하면은, 감정은 5억이지만 실제 지으려고 하면 이런 거는 한, 6억, 7억 막 들어갑니다. 실제 지어보면 많이 들어가요. 자, 1층도 있고 2층도 있죠. 자, 요건데, 이 감정이 5억짜리인데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그죠? 떨어져가지고 7차 갔어요. 자, 7차쯤 내려가면 대강, 여러분 마음속으로, 6차에서 조금 더 쓸까, 조금 빼까,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7명이 들어왔는데, 1억 5,300, 조금 뺐네. 6차에서 조금 뺐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1억 5,300, 1억 5,100, 막 이렇게 줄을 쓴 것 같아요. 7명이 쫙 줄을 썼어요. 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집을 보면은, 자, 간단히 봅니다. 임차인이 2명이다. 그죠? 6,5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을, 자, 여기 항시범이래요. 이 토지 등기부하고 주택 등기부하고는 거의 건물하고는 거의 대부분 95%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밑에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건물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에, 자, 이런 이야기는 장 씨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은행 가서 3억 9천 설정을 받았다. 채권 최고에. 그러면은 대출이 얼마냐? 그럼 요겁니다. 여기 대출입니다. 1,900 그런 게. 그럼 3억 1,000 그런 거 3억 대출 빌리는데 보통 은행은요, 지금은 이제 20% 설정을 다 하면 3억 6천이 되는데 옛날에는 3억 빌리면은 3억 9천 30% 했어요. 설정. 이자가 비싸니까. 옛날에 이자가 연체 이자가 18% 뭐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거가. 경매들 앞이면. 지금은 이제 약정금리 플러스 3%니까 얼마 못 받는데 3억 정도 빌렸다. 이 집은 그러면 장씨가 새 집 지어가지고 얼마 빌렸다고요? 3억 빌렸다. 3억. 옛날에 3억 정도. 그럼 그 대강 은행에서 적당히 내준 거죠. 그죠? 보통 뭐 5억짜리다 보면 60%는 한 5, 6, 30%. 담보인정부율이 주택 한 60% 보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막 그 정도 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인데 1억 5천 날짜 받으면은 내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요거 들어갔죠, 요거 들어가고 나머지 1억 한 4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은행에서 1억 4천을 빌리달라 하면은 대출에 들어가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응? 옛날에 얼마 빌리는 집입니까 이거? 옛날에 3억까지도 빌려준 집인데 1억 4천 정도 빌리더라고 하는데 안 해줄 은행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다 해줄 거라.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요거 들어갔죠? 그럼 잔금 치렀어요. 이렇게 대금 납부했어요. 1억 4천 빌리고 이런 이제 대금을 납부했어요. 이렇게 빌려가지고 했는데 보통은 6개월 지나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6개월 이전은 안 해줄 건데, 근데 뭐 그것도 꼭 100% 규정은 아니고 뭐 잔금 넣고 한 달 뒤에 어디 가서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제 은행 가보면은, 자, 내가 이제 이런 거는 무시하고 내가 지금 옛날에 좀 싸게 좀 대출이 1억 4천 대가 있는데 감정이 한 5억 노는 이 새 집인데 은행 가서 일해야 되죠. 이 새 집인데 이게 새 집인데 감정은 한 5억쯤 노는데 내가 대출이 한 1억 4천이 있는데
뭐 추가 대출 한 1억 정도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예스 할까 노 할까? 예스 할 수도 있겠죠. 옛날 3억까지 나는 그런 집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돈이 1억 정도는 더 빌릴 수 있고, 잠깐 1억 더 빌렸어요. 어제도 해가지고 빌린데 또 전세를 줘다가 한 3천, 3천 나니까 그럼 1억 한 6천 대 빌렸어요. 내 손에 호주머니 통장에 들어온 게.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거는 또 원래 얼마입니까? 원래 들어간 거는. 뭐 꼴랑 한 1,500 가까이 넣어놨고 1억 한 5, 6천 됐으니까 10배 되죠? 그죠? 자, 그거를 도둑면 할 수 있습니까? 나쁜 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만 잘하면 되죠, 은행에서는. 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은행에서 이제 낙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경매에서 주택연금을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이거? 되죠? 주택을 했는데, 야, 니 1억 5천 받으니까, 야, 이거 땅값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니 낙찰값만 갖고 하겠다.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은행도 조금 경매 가격은 한 10% 세다 보면 됩니다. 그럼 10%뺀 금액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대출이 1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주택을 맡기면은 이게 한 5억쯤 되니까, 좀 되니까 60세부터 70세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0만 원에부터 한 150만 원 정도는 연금을 받는다. 알죠? 자, 1억 한 5천 받아가지고 한 150만 원 받으면은 막 괜찮은 겁니다. 촌에서. 그죠? 촌에서 한, 어령이 뭐, 인데는 다 텃밭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연간을 묻고, 그죠? 한 달에 150 받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2천원 또 전세, 두 가구니까 밑에는 내가 쓰고, 2천원은 월세 한 3, 40만 원 받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180만 원, 뭐 한 200 정도는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보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거 내가 낙찰 받으면은 연금도 받고 어떻게 월세는 받고 또 돈 급할 때 장가간다 그뭐 1억 필요하면 요것도 담보를 해서 좀 땡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사돈이 물어보면은 전원주택 하나 있어 그러면 야 있어 그거 다 이래 한번 폼도 잡을 수 있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1번 보면요 우리 수강생이 상가를 2개 낙찰 받아가지고 당시 대출금은 낙찰가의 80 있네. 자 일단 봅니다. 2009에 1905를 봅니다. 2009에 1905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원래는 80%는 게 3억 2천 받고 지금 대출은 2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많이 받은 거죠, 그죠? 대출이 엄청 올라간 거죠. 2009에 1905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친구가 30대 중반인데 개업을 한 35군데 정도 했다 같아. 개업을. 부산에 갈비집부터 막 엄청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본론은 틀려. 자, 이 주황동에 전용이 570평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결국 1억 8천 물었어요. 결국은. 물은 다 봅니다. 자, 금액이 31억짜리인데 4억까지 들였어요. 4억, 10억 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써갖고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한번 봅니다. 이게 뭔지. 자, 주황동 가면은 이런 이제 옛날에 대형 호프집이었어요. 대형 호프집. 예. 이래갖고 이제 101호, 102호 했는데 여기 이제 호프집에 옛날 브로젠 브로젠 뭔가 그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틀어요. 지금은 옛날에 브레젠 그건데 지금은 브로이 하우젠인가 그건데 지금은 이게 이제 여기죠. 바르셀로나 골프 해갖고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바르셀로나 골프. 이 빌딩이 지하가 텅텅 비어 있다가 바르셀로나 골프 요리 오픈하고 나니까 지하가 완전 많은 데 비었어요. 여러더라고요. 지하실이 완전 많은 데 비었어요.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자, 31억짜리를 이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이젠브로이로 호프집을 했어요. 이게 지하 1층을 한 500평 정도 됩니다. 호프집을 했는데 은행 대출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 나왔죠. 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해가지고 안에 이제 이 비품을 전부 다 갖다 다 버려버렸어요.
버려갖고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 온 겁니다.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 친구가 이제 후회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안에 그 리모델링비를 한 7억인가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안에 이거 다들 내고 안에 다들 내고 한 500평을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골프장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골프장 하면서 한풍기도 새로 달고 뭐 이래갖고 많이 이제 했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팔라고 보니까 자 개인에서 일 팔라니까 자 이거 공사비 10억 들었다. 여러 10억 들였는데 30억 팔게 됐어요. 그럼 뭐 세무서도 짜면 그럼 네 산 거는 4억인데 30억에 파나 이래 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그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엄청 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자기가 애초에 법인 낙찰 안 하고 개인 낙찰 받는 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법인 같으면은 스크린 골프장 안에 보면 식당도 있고 뭐 코치도 있고 인건비 뭐 한 5년 동안에 나 매년 뭐 한 3억씩 손해 갔습니다. 그래갖고 한 5년 15억 손해 갔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데 대해서 빼주거든요. 되는데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개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 팔면은 뭐 네 인건비 내고 그건 인건비 아니고 그죠? 개인이 얼마 샀는데 얘 4억 3천 얼마 파는데 얘 30억 그럼 26억 버렸네. 세금 내 딱 계산해 빕니다. 무슨 말이죠? 법인은 이제 경비 처리가 잘 되죠. 대표사 인건비, 종업원 인건비 뭐 도로로 이렇게 뺍니다. 뺄 수가 있는데 개인은 그게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도 대출을 잘해요. 해가지고 대출을 내가 얼마 써놨노 이게? 현재 21억, 그죠? 낙찰 당시는 3.2억인데 3.2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경락자금 대출 80%니까 4억 3천에 낙찰 받으면서 4억 3천에 낙찰 받고 경락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은 3.2억 3억 2천 받고 현재 대출은 21억이다. 그게 상가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짜리 상가를 1억에 받았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말하면 1억에 받으면은 초과 대출 2억 해도록 하면 해줄 거 아닙니까? 좀 괜찮은 상가면 해줍니다. 그죠? 미용실 쓰고 있더라. 보기에 월세도 짠짜라 한 2, 300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은행 가서 내 여기 미용실 지금 임차가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한 2억 정도. 보통 상가는요 은행에서는 제가 신한 진입할 때는 10억이다. 감정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 40%는 내죠. 40%. 한 4억 정도 나왔습니다. 4억. 토지면 한 60%. 주택이면 한 60%. 보통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가는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제 여러 감정가 높은데 10% 20% 받는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 자, 상가 요거 봅니다. 이 코코프라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1층에 이런 상가예요. 이 상가인데 이거를 전부 다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어요. 바꿔가지고 이 친구. 그래가지고 26억짜리를 이렇게 해서 낙찰 받습니다. 그죠? 낙찰을 8억 3천에 받아요. 그럼 보통 받으면 그 당시에는 곱하기 80%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한 6억이나 7억 받았겠죠. 받아갖고 지금 대출이 14억 본게는 거의 한 8억 정도 더 받았다. 추가 대출. 그죠? 왜냐 그러면은 일단 감정가가 세니까. 그죠? 27억씩 대비니까. 그래서 예로 40% 같은 뭐 대출이 얼마인가 원래는. 예로 30억 같으면은 10억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죠? 30억 같으면 10억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이 14억. 하여튼 이 친구는 잘 비벼. 은행 가서 로비를 잘해요. 좌우정한 35군데 기업한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있겠죠. 그죠? 은행 가서 극장에 와있죠. 내가 버려서 딱딱 적금도 내겠습니다. 그거 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상가를 싸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30% 받았네. 30%. 또 지하지만은 13%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받은 것들은, 이제 상가는 빼기를, 소액보증은 한 건 빼거든요. 한 건 1,000만입니다. 그래서 소액보증 뺄 게 없어요. 상가는. 예를 500평이라도 한 건 빼기 1,000만 빼기 안 됩니다. 소액보증금. 우리 다가구주택은 방이 몇 개입니까? 그럼 10개다. 그럼 대우 같은 거 한 개 2천만 원 방 빼기 하면은 2억 빼거든요. 2억.
유담보가에서 빼는데 상가는 1,000만 원밖에 안 빼요. 그래서 상당히 뭐 빼는 거는 빼는 문제 없다. 방 빼기는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12번 한번 봅니다. 12번. 창구 북면, 우리 바로 앞쪽이죠. 창구 북면에 상가가 나왔는데 18억짜리가 26% 떨어졌어요. 26%. 22에 105869. 이게 뭡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북면에, 그죠? 창구 우리 북면 있죠? 북면 저기 온천장 있는데, 대지권이 150평이고, 건물이 231평이고, 18억짜리가 4억, 팔리네. 4월 9일 문제고. 어제 투표하기 하루 전날 되죠? 4월 9일에 누가 들어왔네. 뭐 주시가 들어왔네. 4억 9,100이다. 그거 낙찰됐죠. 자, 봅니다. 일단 낙찰됐지만 4층이다. 4층. 4층인데 이리 보면은 지금 뭐죠? 4층에. 뭐고? 행복 하이소. 4층에 이 뭐죠? 뭐 프라자다죠. 프라자인데 이 뭡니까 이거? 키즈 카페가. 키즈 카페. 키즈 카페 하다가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이게 문 닫아비고 이제 이게 임차는 보니까 잭슨 나인스 차원하고 1억 천에 월세 1,100만 원. 그죠? 배당 요거는 안 하네요. 안 하고 하여튼 1억 천에 월세가 1,100만 원. 그래갖고 이게 원래는 이 가격이 분양할 때 보기에는 뭐 24억짜리인데 대출은 12억이 나왔는데 은행에서 낙찰이 5억에 낙찰돼 비면은 국 손해 갔죠. 은행에서 상가해갖고 손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분양 받는 거 이거 아주 조심입니다. 상가 분양. 자, 다시요. 지금 오시리아 저게 아까 해운대 뒤에 오시리아 그 다음에 LCT 1층 상가 오시리아 상가 이런 거 전부 다 99%가 문 닫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또 아파트 공장도 지금 막 젖 닫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 사는 거는 예로 24금씩 1 사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예로 5억에 샀는데 이러면 좀 괜찮아요. 50원 받아도 괜찮은데 뭐 27% 샀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를 분양가대로 뭐 샀는데 대출해주는 은행도 또 정신 나갔고 12억씩 내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12억 뭐 4,100원 10억 내준 거면 12억 정도 대출해주고 나중에 법원에 가니까 뭐 4억 9,100에서 뭐 당해세 빼고 뭐 임금채권 빼고 뭐 사면은 뭐 한 12억 받아오거든요. 한 4억 5천이나 받아올 게거든. 4억 5천 받아오면은 대출이 10억 나왔는데 한 4억은 받았다. 그럼 8억 번 거라자 8억. 그럼 뭐 지인한테 검사부에서 공문이 나가요. 요 김씨하고 어찌되는 사이고, 어찌되는 사이인데 12억이나 빌려줬노 이렇게. 나 이거 보고 빌렸다. 그거 말고 혹시 니 술 한잔 얻어먹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술 한잔 얻어먹 딱 들키면은 그거는 바로 요거 뭔가 아닙니까 이거.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날아가는 거고. 묻는데 열심히 실적으로다가 짜다가 재수시 이렇게 가게가 떨어져가지고 뭐 폐업하다 보면 경매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막 전에 검사부 오래 있었거든요. 와리깡 하는 것도 막 할인 뭐 취급 소홀 이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융통음 취급했다 이렇게 하면 막 정직 6개월 가고 이랍니다. 검사에게 이제 쓰기 나름 사실 딱 보고. 저럼 좀 조직이 되다 그러면 할인음 취급소홀 아니니 좀 봐주겠다 그러면 할인음 취급소홀이고 저럼 조직이 되다 그러면은 융통업 취급했다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감봉 6개월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우리는 경매 낙찰이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낙찰 받아갖고 이제 월세 받고 하는 거는 괜찮다. 분양 받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5개 받았어요. 5개 받았어요. 원래 살 때는 얼마입니까, 이 사람이? 24억이죠. 자, 5개 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병원에 들어왔어. 여기. 얘로, 여기 이제 뭐 산부인과나 뭔가 이게 땅이, 건물이 한 230평인데, 병원에다 임대가 잘 나왔어요. 임대가 원래
요렇게 나왔겠다. 1억 천에 월세 1,100만 나왔겠다. 자, 이러면 예로 은행 가서 저 옛날에 요거요. 옛날에 24억 12억 대출해 준 건데 이 정도 대출 좀 안 됩니까? 그러면 해줄까 안 해줄까? 한 7억 정도 5억이니까 한 7억 정도 좀 플러스 대출도 해도록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가능한 숫자예요. 알겠죠? 공실이면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이때만 적당히 잘 나가면은 막 대출이 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도 잘 보시고 같은 값이면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가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팔아먹을 때 팔 때 사는 사람이 돈이 좀 작아요. 그러면 대출이 좀 더 돼가지고 요거 대출 안고 사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100% 니막 5억 내가 5억도 샀지만 니가 요거를 뭐 예를 들면 한 20억 주고 사라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추가 대출을 해갖고 한 10억 대출 해주고 나머지 7, 8억만 더 내면 된다. 그럼 좀 사기 쉽죠. 그래서 이제 추가 대출이 잘 되는 상가를 사면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팔린데 어떻습니까? 뭐 물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응? 상가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다가 이제 뭘 넘겨겠어요? 전혀 안 되는 저다가. 그거다가 저 건물 자체가 다. 건물 자체가. 그 업종 좋으면 되지 뭐. 업종만 좋으면은 또 뭐를 예를 들면 커피점을 했는데 손님이 많더라 이상하게. 그게 전망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쫙 요즘. 그래서 이제 업종만 좋으면은 또 활성화 될 수도 있겠죠. 뭐 한 개 정도는. 커피숍은 큰거 바로 있대요. 옆에 또 있고. 예. 그러면 우리 경매 학원에 그거 갈까? 자, 그래서 이게 이 받을 땐 좋죠, 그죠? 이렇게 월세를 받을 때는 기분 좋죠, 그죠? 1억 천에 월세, 그죠? 월세에 10배 딱 보증금 받고 이래갖고 매달 들어오면 얼마 좋습니까? 돌아다가 1년 지나서 계약 해자자 그러면 이제 머리 다 아프죠, 그죠? 잘 돌다가. 자, 그래서 하여튼 상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조금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봅니다. 대지. 이제 상가도 그렇고 대지도 수정에 대지가 나왔다. 대지. 같은 값이면은 농지 임야보다는 대지가 더 좋죠. 은행 대출 받기가. 자, 그러면은 예로 22에 2793입니다. 자, 요거는 대지 이런 거 몫이 많네. 자, 수학식이래요. 원장님 22에 2793 낙찰 받을 건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제기할 거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물어보도 자, 22에 2793에 충북 충주의 임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요것만 딸랑 적어 놓으면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번호만 딸랑 지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답서도 가고 이래갖고 이제 낙찰 인바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막 찾아가지고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지고 전화 이러면 나는 막 될 줄 알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화 올 때는 문자 오고 이러면 안 받습니다. 그냥 아이고 이 받아봤자 막 시끄럽게 교재만 들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막 자, 일단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하포구다죠. 이제 느낌이 이제 이런 겁니다. 33%를 봤어요. 내가 하포구에 뭐가 나왔더라. 대지가 있고, 자, 요런 게 있으면 대출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죠? 위에 건물이 뭐 빠졌다. 이런 거는 대출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뭐, 건물이 있나 없나, 이게? 수정에, 자, 수정에 땅이 요리 생겼는데, 이거죠? 빠른 거, 노란 건 도로고, 요리 생겼는데, 그 무슨 건물이 있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각 지어야 되는 건물이 딱 하면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잘합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멸실됐다 이러면은 가능해요. 건물이 아예 엉고 가보니까 등기부만 딸랑 살아있다. 그거는 이제 지가 멸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또 없애주는데 등기부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가서 신고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 나온 거예요. 등기부도 뭐 살아있고 실제는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읍면 사무소 가서 신고하세요. 멸실했더라. 그럼 저거 현장 답사해보고 진짜 없어졌네요. 그럼 저거 이제 등기부도 다 없애줍니다. 읍면 사무소에서. 자, 일단 여기 없다 보고요. 2억 7천인데 9천에 떨어진 33% 떨어진 대지다. 대지. 지목이 대지다. 대지가 좋은 거죠. 대지 중에서도 2종 1발이다 이런 거죠. 뭐 좋다. 그러고 이제 도로가 붙으냐? 붙다 이 말이죠. 도로가 붙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자, 은행이 담보를 잡아요. 그럼 건전한 플러스 지상권. 이 빈터 잡을 때는 항시 세트로 잡습니다. 이렇게 꼭 잡아요. 이렇게 세트로. 같은 날에 딱 해요. 지상권은 집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령군 산림조합. 이게 각 시도면 산림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이 대출이 잘 됩니다. 보통 보면은 방벽이 안 하고, 산림조합은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안 오거든. 그럼 오면은, 웬만하면은, 저 아파트 방벽이 안 하고 좀 대출되면, 오케이? 뭐 해줄 겁니다. 이게 뭐, 은행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죠? 내가 봐도 이상해. 산림조합이. 그래서, 어쩌고 뭐 산림조합이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신하림을 찾지 말고, 우리 친형집만 찾지 마시고, 산림조합에 124 해보면 있거든요. 창원에 그 산림조합 있으면 전화 딱 연결됩니다. 그럼 보내가지고 뭐 물어보면 오라 그냥 가라든지 될 겁니다. 하여튼 산림조합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이름은 산림조합인데, 예? 저 이자가 안 비쌉니까? 안 비싸. 막 내가 볼 때 조건이 좋아요. 막 그런 대로 저거는 잘 안 오니까. 저 본부에서 실적 올리라 하잖아요. 저도 신한 지점장 하면은 지점장이 1000명 되거든요. 직원이 10,000명인데 1000명 됩니다. 출근하면은 쫙 항목 한 30개가 점수가 다 튀어나요. 당신은 어제 밤에 본 게네 12시 본 게네 오늘 200등이구나. 그게 딱 튀어나와요. 그럼 스트레스 팍팍 받죠. 그래갖고 만약에 1000명 중에서 800등 크면은 또 분리갑니다. 본부장한테 부산에 분리가갖고 또 5명 분리가갖고 고개 탁 숙이고 예 열심히 해서 800등인데 200등을 올리겠습니다. 이래갖고 옵니다. 오면 직원들 또 조집이고 야 이 새끼들 너가 뭐 일 좀 열심히 안 하고 통장 새 통장 넣으면 빨리빨리 1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200개밖에 안 만들었게 내가 가서 분리가서 조직했다 이거 오늘 빨리 만들어 빨리 그걸 하거든요. 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만들어 얼마입니까? 펀드 만들어라면 은행 진짜 못된 모습입니다. 들어봐서 뭡니다. 지금 제일 낫다. 원장님이 제일 낫다. 은행 진작보다 본 것도 많지 뭐 지금 내가 보기 더 낫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산림조합도 대출이 잘 된다. 그거 기억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대지인데 여기서 보니까 대출이 옛날에 2억 7,600인데 2억 4,000입니다. 자, 이런 거는 대출이 하나만 보고 나간지 두 개 보고 나간지. 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정중 회장이 돈 빌려 왔어. 그럼 뭐 2억 신용대출 했다고 하면 해준 거 안 해준 거 제가? 해주죠.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포함했는지 그건 몰라요. 2억 나왔다 그런 거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대출이 좀 나갔어요. 나갔는데 땅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딱 보고 옛날에 보통은 이랍니다. 보통은 뭐 예로 3억이다 그러면 땅 같으면은 보통 한 60% 정도 막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예로 2억이다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 막 대출이 나가지 않느냐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로 막 9천이다 그럼 아직 좀 작죠, 그죠? 그럼 다음에 한 7천에서 낙찰 받으면은 예로 한 20 몇 프로 좀 받으면은 뭐 한 1억 정도 더 해둬라 하면은 좀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그래서 땅도 이제 쉬워요. 땅이 제일 편해. 우지 보면 땅이 제일 편합니다. 땅이. 자, 이런 게 있대요. 촌에 가서 저 구산면은 공인중개사가 로보랜드 온다고 하고 우리 수학 시간 스님 갔거든요. 그 농지 사래. 얼마 주고 100평인데 2억 주고 사래.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니까. 대출을 하면 여기 뭐 1억 2천 되나 이랬더니 안 된대요. 얼마 그런 게냐. 옛날에 감정가 1억이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감정은 1억이니까 1억에 6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2억 주고 사는데 내가 사기는 지금 사죠. 2억 주고 지금 뇌물 잔금을 치르고 사야 되는데 대출은 6천밖에 안 된대. 그거는 최근에 흐름이 있거든요. 옆집에 뭐 땅에 팔린 거, 경매 팔린 이런 다 조합해갖고 감정사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2억 주고 산다고 해서 덜렁 2억으로 이러면 안 해준다고. 그거는 주변 감정가를 움직인다. 그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여튼 땅도 여기 보면은 많죠. 땅이 예로 뭐 20% 뛰는 많습니다. 대지 좋은 거 그죠? 그런 거를 잘 찾으면은 또 가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 다세대 빌라. 다세대 빌라인데 평창인데 뭐 560몇 5억 6,600인데 1억 9천원밖에 때렸다. 많이 때렸다 그죠? 17% 빌라가 무슨 놈이 빌라가 11%. 그 찾아보니까 옛날 가격이 5억대 3, 4년 전에 6억에 팔린 누가 막 뻥튀기 낙찰받은 거 자고 6억에 낙찰받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115번.
자, 이런 거는 건축업자들이 좋아합니다. 딱 건축을 잘 하시는 분은 딱 느껴요. 이런 거는. 아, 저 뭘 하면 뭐만 빠졌다. 뭐만 하면 저 사용성이 많다 보는 거야. 자, 다세대 빌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대지가 있다 없다? 아이고 골치 아프네. 그런데 뭐고 토지 지분이고 건물은 전부고. 자, 이럴 때는 부동산 표시 목록을 봐야 돼. 자, 부동산 표시 목록을 딱 눌러주니까 임야에서 김종서 지분이다. 요것도 지분이다. 해가지고 지분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올라갔다. 해놨어요. 건물이 이제 뭐 한 10개인가 15개가 이렇게 쭉 올라갔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100%고. 뭐 그렇습니다. 자, 조금 토지가 좀 복잡한데 일단 다 있다 보고, 자,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 지금 뭐가 지금 빠졌어요. 지금 본게는. 자, 이 건물이 여기 쭉 있는데, 자, 이리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건물에 이 집합을 했죠. 집합 건물 해놨더죠. 해가지고 여기에 102호 하나만 딱 보면은 오른쪽에 표제부에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소리고? 건축법상 상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준공이 안 났다. 불법이 아니고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다. 근데 준공검사가 났는데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진행이 돼요. 되는데 일단 준공이 안 났으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다. 없으니까 대출이 좀 안 될 거다 이야기고. 그럼 요거를 딱지를 떼면은 건축가 와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가 빠졌겠죠. 뭐가 뭐 전기가 다 안 됐다든지 뭐가 빠져서 건축가들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아, 저거는 뭐가 빠져서 건축 승인 안 받은 거다. 그러면 그 경비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빠진 그 추가 경비가 예로 1억이 필요하다든지 뭐 5천이 필요하다든지 뭐 필요하겠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났잖아요. 그죠? 대부분 건물은 지진 갔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준공을 나본 게는 뭐 위에 지붕을 팍 앞을 빼내가지고 너무 튀어나와 버렸어. 이제 처마가 이제 그런 경우도 준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딱 설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저거 뭐 구청에서 딱 본 게 뭐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뭐 허가 안 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거는 거는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17% 떨어진 거죠. 그러면 떨어졌는데 여기서 추가 경비 아까 사용성이 맞는데 알파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잔금을 다 넣고, 그럼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또 토지까지 대지권까지 또 정리해야 되겠죠. 설계사무소 가서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전문가들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기는 힘들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김천의 가수원. 가수원이 1억 5,800인데 2,600 떨었다. 그죠? 김천의 가수원이다. 그러면 이제 가수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많이 있어요. 가수원들이 22에 20. 자, 가수원 검색 보자면 됩니까? 가수원 검색. 자, 다시 해가지고 자, 이런 거죠. 테마 검색해서 자, 가수원인데 이종 일반이 뭐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자, 아까 뭐 테마 검색 가서 제일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용도 지역 검색. 자, 눌렸습니다. 용도 지역 검색을 눌려서 여기는 가수원 찾습니다. 가수원. 그죠? 여러분 뭐 농지 중에서도 가수원 해가지고 2종 일반 딱 눌리니까 이게 검색하니까 2종 일반의 가수원이 아이고 3개밖에 없네. 3개. 3개 나오죠? 3개 나왔죠? 자, 요 3개는 2종 일반입니다. 2종 일반. 그죠? 제가 지분은 막 거의 빼피고, 자,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1000평인데 가수원이다. 가수원인데, 금액은 세서 그러는데, 가수원인데, 건물은 빠지고 쫙 해놨는데, 자, 가수원인데 2종 일반. 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럼 또, 이건 너무 또 금액이니까 놔두고, 그냥 농지에서 2종 일반에 검색을 하니까, 농지가, 92개가 2종 일반이더라. 그럼 2종 일반인데 예를 들면 많이 떨어진 거 금액은 크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산에 보니까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그죠? 3억까지 떨어졌다.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지고 대지가 하나 있고 답이 있다. 답이 2종 일반이다. 그럼 이건 농지도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도로는 뭐 잘 붙어있다. 뭐 이런 거다. 그죠?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이 땅이 이렇게 생겼네. 이게 하나가 길 도로에 붙어 있고 여기고, 그죠? 이런 건데, 그러면 은행에서 딱 은행에서 보죠. 봐가지고 길이 붙었는가? 아, 길은 붙었구나. 하나는 아까 길 거는 대지인데 뒤에 거는 답이구나. 답이라도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요 대출 얼마 받았죠, 이 사람은? 옛날에 하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6억 정도 받았다. 그죠? 받아갖고 부실되니까 있습니다. MPL로 부실 채권을 대부분 산 거죠. 사갖고 저거 이제 김에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샀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아마 대출이 한 6억 정도 이리 나은 것 같다. 내 느낌에. 그죠? 그럼 요거를 내가 낙찰을 2억 받았다. 그러면은 추가 대출 2억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인데.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직감적으로, 대강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2개, 3개를 잡아가지고 유효해줬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는 요것만 갖고 유효해주는 걸 알고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은행은 공동담보 그런 게 있거든요. 3개를 묶어서 6억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온 건데, 그럼 3개 다 낙찰받았으면은 6억이 되는 거죠. 되는데, 하나만 낙찰받으면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대출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잘못하고 6억을 받았구나. 막 이렇게 높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 16번. 우리 수강생이 전화가 가끔 오는데, 다가구를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몇 년 동안, 임대를 놨는데, 임차인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나갔는데, 임차인이 금액이 2천만 원 되는데, 자, 임차인이 옛날에 7천만 원 전세 나왔어. 그러면은, 나간다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딱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낙찰 받을 때는, 잔금 치르고 전세 다시 나갈 때,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나중에 나간다 할 때 이 돈이 없어요. 그때는 좋은데, 받아 물을 땐 좋은데, 받다가 썩비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난데 나중에 사람이 7천원, 1억이 나간다 그러면 내가 나가라 그러면은, 후탄 잘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고 임차인 나간다 하고. 이러면 이제 엇박자 되거든요. 자, 봅니다. 19에 2618. 옛날에 수강생인데 이런 전화 왔어요. 자, 우리 수강생이 전화 온 건 이겁니다. 하포구 산호동에 옛날에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대요. 이게 받아가지고 언제고? 2020년도에 4억 9,200에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64%에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적당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인 아트비를 받았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쭉 있네. 주로 3천, 5천 이런 임차인들인데, 자, 이래 갖고 이제 자기가 잔금을 치렀겠죠, 당연히. 잔금을 치르고 이전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낙찰 받고 잔금 대금 납부하고 이제 이전 배당도 다 끝나고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소유자니까. 임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임대가 3천도 있고 5천도 막 있을 거라고 몇 개가 있는데, 예를 5천만짜리가 나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수강생은 잔금 다 치르고 임대 5천 받았는데, 그거를 장가간다고 5천, 5천 보다 1억을 썼비싸. 예를 들면은 썼는데 나간다 하면은 돈이 전세가 딱 들어오나 하면은, 자, 은행 대출도 받아 먹었겠지. 임차인도 있으면 요새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그죠? 중개대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꼼꼼하게 전세 쓰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 집에 대출을, 옛날에 경락 자금 대출을 70% 해갖고 한 3, 4억 받아 먹었네. 그 다음에 전세가 또 한 1, 2억 막 들어와 삐네. 이러면 잘 안 들어온다고 하겠다. 안 들어오는데 임차인은 나간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면. 근데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짜면 됩니까? 막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어요. 좋다. 그럼 네가 설정을 요때 했네. 요때 2020년도 요때 설정한 거죠. 2020년 2월 24일에 설정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때 내가 설정을 했으니까, 그 밖의 지역은 창원 특례시도 마찬가지고, 5천에 뭡니까? 5천에 1,700이죠. 그럼 예로 5천만 원 전세 돈 준 사람은, 그죠? 5천만 원 전세 돈 준 사람은 1,700은 확실히 받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야기 되라. 1,700 보증금을 하고 1,700을 하고 월세를 바꾸면 됩니까?
예로 1,700을 보증금을 걸고 3,300을 좀 내놔라. 하여튼 그렇네. 하여튼 다가구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낙찰 받고 이렇게 했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다가구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뒤에 나간다 할 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나간다 할 때 전세 돈을 딱 받아가지고 통장에 딱 점검해 놓으면 되는데 그래 합니까 그게? 그래 안 된다고. 사람이라는 거는 있으면 뭐 장가간다고 인력 막 빼앗고 막 또 어떤 좁히고 뭐 전세도 좁히게 되거든요. 근데 나온다 하면 이제 이든 이제 그것은 이제 물리병 거예요. 그 안 주면 잡니까 안 주면 전세금 해놨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기분 닦아 입히죠. 전세금 안 하면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자기가 판결을 받았어. 그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또 겸해 넣어비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추가 대출이. 또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 준보는 산지만 대출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준보는 산지 절반, 보는 산지 절반 5억짜리입니다. 이거 낙찰을 2억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낙찰 받을 때는 준보는 산지고 보는 산지고 그냥 뭐 묶어서 2억에 80% 이름치 나왔습니다. 나갔는데 추가 대출 되냐 하면은 보는 산지 부분은 빼비거든요. 준보는 산지만 따지니까 이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문제, 임야낙찰 받을 때는.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 추가 대출은 어렵다. 이야기입니다.